뛰어난 감각과 시적 언어. 셰익스피어는 영국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로 불리는 작가입니다. 그는 르네상스의 절정기인 1564년 영국의 스트래더포드의 어폰 에이번에서 태어났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577년경부터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성장한 셰익스피어는 런던의 순회극단에서 연극 배우로 활동했으며 수많은 희곡 작품을 썼습니다. 이 시기에 쓴 작품으로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 일컬어지는 햄릿, 리어 왕, 오셀로, 맥베스 등이 있습니다. 햄릿은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며 독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작품입니다. 고뇌하고 갈등하는 햄릿이란 인물이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어 왕은 등장인물의 성격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강하지만 단순하고 어리석은 리어 왕. 이익이 된다면 아버지건 남편이건 한순간에 배신하는 고네릴과리건 진실하지만 융통성 없는 코델리아 등은 사람들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선과 악, 고통과 절망, 어리석음 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오셀로는 이른바 가정비극이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햄릿과 같이 복수를 다룬 작품이지만 무대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완벽한 부부와 이상적인 가정도 믿음을 바탕에 두지 않으면 아주 작은 틈에 의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맥베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셰익스피어는 권력에 대한 맥베스의 욕망을 만녀로 표현하고 부인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표현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인간의 갈등과 고뇌, 질투, 야심 등을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뛰어난 감각과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대사들은 셰익스피어 작품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머리맡에서 읽어주었던 책입니다. 순서는 햄릿, 리어 왕, 오셀로, 맥베스 순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햄릿. 무장한 유령.
오. 덴마크의 에시노 성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클로디어스 왕과 그트루드 왕비가 나란히 옥자에 앉았습니다.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하들의 축하 인사에 클로디어스 왕이 흐뭇하게 보았습니다. 그트루드 왕비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선왕께서 돌아가신 것은 덴마크 백성들에게 큰 불행이자 슬픔이 아닐 수 없어. 그 점은 선왕인 동생인 짐에게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그대들의 현명한 제안으로 지난날 형수를 왕비로 맞아들여 슬픔을 이기는데 큰 힘이 되었어. 모두 고맙소. 클로디어스 왕이 문득 위험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성대한 결혼식도 끝나고 구슬픈 결혼식도 끝났으니 급한 나란 일부터 해결해야겠어. 노르웨이의 포틴브라스 말이요. 보고에 의하면 그가 우리 덴마크를 치기 위해 군사를 모으고 있다고 하오. 왕에게는 폴란드 원정을 한다고 둘러대고 말이요. 아마 선왕께서 돌아가시자 우리 덴마크가 금방이라도 망한 줄 안 모양이요. 사실 포틴브라스는 오래전에 덴마크에 빼앗긴 노르웨이 영토를 찾고자 군사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 왕의 조카일 뿐 군사를 모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짐은 노르웨이 왕에게 사신을 보내 포틴브라스의 속셈을 밝히려 하오. 클로디우스 왕은 그 자리에서 코닐리우스와 볼티먼드를 사절단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파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파티장에는 대신들의 가족들과 축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레티어스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레오티스는 클로디어스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 폴로니어스의 아들이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언제 왔느냐? 사흘 전에 왔습니다. 레오티스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왔느냐? 아니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잠깐 온 것이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지요. 벌써? 제 마음은 벌써 프랑스로 가 있사옵니다. 저런 아버지가 섭섭해 하시겠구나. 가서 열심히 공부하거라. 레오티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왕과 왕비는 옥자가 마련된 곳으로 갔습니다. 옥자 옆에는 선왕과 그트루드 왕비의 아들인 햄릿이 있었습니다. 오, 이제 내 아들이 된 햄릿. 왕이 감격스레 외치며 햄릿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거냐?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냐? 아니옵니다. 햇살이 너무 강해서 그렇사옵니다. 햄릿은 애써 인상을 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아바마마라는 말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어제까지 삼촌이었던 사람을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상복 좀 벗어버리렴. 도대체 언제까지 돌아가신 선왕을 생각할 거냐? 왕비가 못마땅한 듯 말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시동생과 결혼한 것을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왕비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사옵니까?
전 오히려 어두운 상복과 찌푸린 얼굴로도 슬픔을 다 나타낼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인데요. 햄릿은 왕비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토록 선왕을 잊지 못한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하지만 생각해봐라. 내 아버지도 아버지를 여의셨고 그 아버지도 아버지를 여의셨다. 또 그 아버지도 아버지를 여의셨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를 여인 슬픔에만 잠겨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그러니까 햄릿, 이제 그만 슬픔에서 벗어나 날 친아버지로 대다오. 너는 내 뒤를 이을 왕위를 올 것이요. 나는 너를 친자식 못지하게 사랑하고 있단다. 왕이 아무리 그래도 햄릿은 두 사람의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돼 시동생과 재혼한 어머니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이니라. 왕비를 보며 햄릿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파티장 한쪽 구석에 있는 친구 호레이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햄릿은 반가워하며 당장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언제 왔니? 그저께 밤에 왔사옵니다. 국상에 참석하러 왔는데 결혼식까지 보게 되었단 말이지. 아바마마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 호레이쇼는 뭐라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은 어젯밤에 선왕을 배웠습니다. 선왕을 배다니. 햄릿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제 국상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성류에 선왕의 유령이 나타난다는 말이 것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네도 봤냐? 그렇습니다. 선왕께서는 갑옷에 투구까지 쓰고 계셨습니다. 햄릿은 혼이 빠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성루를 지키는 병사들 대부분이 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내가 보초를 서야겠군. 정말 아바마마의 유령이시라면 여쭤볼 말씀이 있어. 이승에 오신 이유가 뭔지. 그날 밤 햄릿은 호레이쇼와 함께 성막루로 올라갔습니다. 살이 에일듯이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밤이었습니다. 성 안쪽에서는 노랫소리가 요란스레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왕실 결혼에는 항상 저렇게 잔치판을 벌여야 위험이 있으나 보죠. 호레이쇼가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그렇네. 하지만 저런 관습을 깨트리는 게 더 위험 있는 일이겠지. 햄릿이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쉿! 저기 보십시오. 호레이쇼가 어스름한 안개가 퍼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막루 위에 슬픈 표정의 유령이 완전 무장을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햄릿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께서는 이미 땅속에 묻히지 않으셨사옵니까? 근데 어찌하여 수의를 벗어 던지시고 무장을 하고 나오신 것이옵니까? 유령은 말없이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햄릿은 못에 홀린 듯 유령을 따라 나셨습니다. 그러자 호레이쇼가 햄릿을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햄릿은 단호했습니다. 비키게. 티끌만큼도 가치 없는 목숨인데 뭐가 두렵겠나. 햄릿은 호레이쇼를 미치고 유령을 따라갔습니다. 유령은 성 밖 한적한 곳으로 햄릿을 데려갔습니다. 햄릿,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라. 유령의 목소리는 깊은 눈물 속에서 울려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아비를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부디 원수를 갚아다오. 원수라니요. 사람들은 내가 독사에게 물려 죽은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단다. 난 독사를 당한 것이다. 내 왕관과 내 어머니를 차지한 나의 동생 클로디어스에게 말이다. 햄릿은 갑자기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난 정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내 삼촌이 몰래 내 귀에 독약을 넣어 부었단다. 독약은 순식간에 수원처럼 퍼져나가 피를 굳게 하고 살이 썩어 문드러지게 했단다. 어쩐지. 햄릿은 선왕의 죽음에 대해 의심스러웠던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풀리는 듯 싶었습니다. 햄릿, 부디 아비의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나 어머니를 해쳐서는 안 된다. 내 어머니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유령이 서서히 사라지며 말했습니다. 어찌 벌써 가시려 하옵니까? 햄릿이 깜짝 놀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령은 벌써 안개처럼 사라지고 흔적조차 남지 않았사옵니다. 당부하신 말씀 절대 잊지 않겠사옵니다. 유령이 사라진 자리를 보며 햄릿은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미친 왕자.